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어제는 그래도 엎치락 뒤치락 하기라도 하더니 오늘은 점점 더 얼어붙는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해가 가면서 우리를 옥죄던 시장 악재도 하나씩 좀 사라질 줄 알았더니 오늘만 해도 금리 압박이 또다시 커졌고요. 또 안정세를 찾나 했던 환율도 부담스러운 자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시장에 나온 외국인 물량도 그냥 오늘 하루 동안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중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는 2390선에 2400선마저 이탈했고요. 또 코스닥은 2% 가까운 낙폭으로 719선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채로 또 여기에 미국의 CPI며 또 FOMC 회의까지 당장 또 굵직한 매크로 이슈도 앞두고 있는데 종목별 장세는 또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의 장중 고민이 날로 갈수록 더 깊어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포를 또 그렇지만 떨쳐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더 냉철해질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수익우먼 파이터 이지은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을 좀 더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진유정 전문가님의 기본적 분석까지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두 분과 함께 기본과 기술 모두 챙긴 전략으로 장중에 든든하게 실시간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생방송을 또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시면 실시간 참여 가능한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분과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수익 담아가실 수 있는지 확인도 해보셔야죠. 개별 장세 속에서도 이런 탄력을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상한가 잡았던 종목에 이어서 20% 육박하는 종목 키다리 스튜디오와 코퍼스 코리아까지 이렇게 단기간에 탄력을 잡아주셨는데요. 대체 개별 장세 극심한 이런 장세 속에서 이 종목들은 어떻게 또 포착을 해주셨던 건지 잠시 후에 종목 리뷰도 한번 세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매일같이 이런 종목들의 관심 종목들의 매수 매도 타점 전략이 실시간으로 소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포트 속에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담아가실 수 있도록 필살기 종목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확인하시고 또 장중에 소통되는 타점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이렇게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니까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고 생성되는 링크 통해 얼른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님 노란톡방은 주식오락관 1부 50분 동안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관전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방역 완화를 키워드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중국의 방역 조치가 여기에서 더 완화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까지도 함께 더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탄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또 포트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애플페이 테마를 집중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부진한 시장에서도 또 뜨겁게 달궈져 있었던 테마기도 한데요. 나온다 만다 또 국내에 도입이 된다 만다 했던 애플페이였는데 이제는 진짜로 기대감을 실어갈 시점이 왔습니다. 내년 초로 또 국내 출시 가닥이 잡히고 있죠. 그런데 이 애플페이 관련주에 대해서 접근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수혜주 옥석 가리기와 함께 진짜 포인트 2부에서 제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을 위한 알찬 꿀팁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지금부터 해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시장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이지은 전문가가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주식을 포기해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지친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포기하시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거 지금 지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슬기롭게 잘 보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계좌에도 아주 성공적인 빨간 불들이 환하게 들어오는 날들 분명히 올 거고요. 그 길을 또 저희 수우파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추천 그리고 실시간 시장에 대한 대응들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도 많이 입장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과 섹터들 많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일단은 시황을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지표 호조가 나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지표가 호조가 나오면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매물은 출회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고용 그리고 이번 주에 서비스업 PMI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오히려 지표가 너무 좋다 보니까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재부각이 되면서 매물이 좀 흘러나오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표가 좋으면 증시가 악재되는 이런 특이한 현상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다가 또 이런 부분이 있죠. 다수의 전문가들이 경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런 의견들을 속속이 내놓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증시에 좀 압박을 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이은 지표 호조의 매물 출회가 됐고 남은 일정 그리고 침체에 대한 이런 압박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마이클 월슨의 큰 조정 언급이 굉장히 집중 보도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환율이 상승을 하고 채권금리 오르면서 또 신흥시장을 압박을 하는 부분도 보였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투심을 악화시키면서 다들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이제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속도에 대한 조절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최종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항상 열려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지난주까지만 해도 속도 조절에 대한 이슈가 부각을 받다가 이번 주 또 들어가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 속속 나오면서 그 부분이 증시에 우리 압박을 좀 가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단은 일정들이 굉장히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고용, 지난주에 고용 또 이번에 서비스업 PMI 지수가 시장에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남은 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는 심리가 좀 커져 있는데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특히 증시에 굉장히 큰 방향성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 발표가 남아 있고요. 이번 주에 목요일은 또 만기일이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변동성에 대한 우려, 거기다가 FOMC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FOMC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0.5%포인트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일단은 CPI 지수 그리고 만기일 여러 가지 큰 이벤트에 따라서 방향은 얼마든지 지금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증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어지는 일정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남아있지만 매수 유입에 대한 이런 제한적인 부분들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물가지표에 대한 부분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지금까지 시장에서 끼쳤던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가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시장을 그나마 우리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멘텀들이 시장을 그래도 좀 방어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중국의 방역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중국의 방역 완화에 대한 움직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베이징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PCR에 대한 검사가 폐지가 되었다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오늘 좀 자세히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인데 이러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제시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쨌든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전반적인 세계 증시의 흐름을 두고 봤을 때는 우리가 경기 침체 그리고 여전히 높은 물가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 지금은 실적 시즌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는 조금 불식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러한 문제점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FOMC 전에 연준의 의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기간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나마 시장에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장을 좀 안심하고 바라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로 좀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슈 중심의 형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시장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드린 말씀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있기 때문에 즉 종목별 장세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캐치한다라고 한다면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들었다 놨다 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의 종목들을 잘 선정만 한다면 이 어려운 시장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고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봐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이들 힘드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2022년 들어와서 레벨 다운 한 차례 되고 한 차례 또 되고 한 차례 또 되고 지금 거의 한 4번째 큰 이러한 레벨 다운의 지수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계속해서 좀 이런 무너지는 모습들 보여지면서 지금 제가 코스닥을 좀 먼저 보여드렸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제가 모르고 넘겼네요. 네, 코스피 먼저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둘 다 코스닥 준비해 오셨죠? 네, 제가 코스닥 둘 다 시장 너무 코스닥.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래도 중소형주를 좀 사랑하다 보니까 그죠? 너무 좀 편중이 된 모습이 있는데 오늘은 코스닥 양해 중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분석해주세요. 특별히 또 코스닥 좋아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많으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많으시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코스닥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비슷하게 연동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레벨 다운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저항에서 쉽사리 돌파되지 않는 모습, 계속해서 저항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좀 지칠 만한 구간에 충분히 들어와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레벨 다운이 된 이 시기에서 레벨 상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횡보, 박스권 구간만 잘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아직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러한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은 충분히 단기적 상승 구간이라도 나와줄 수 있다라고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2월 달에 FOMC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 상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12월 달 이러한 흐름, 이러한 기조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먹거리가 아예 없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시장 먹거리 그리고 시장의 이러한 템포와 추세가 나는 도저히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지금 시장이 어떤지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꼼꼼하게 봐주셨죠. 일단 전반적으로는 지표가 좋으면 오히려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반대로 가는 시장이 더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여기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또 FOMC가 빅스텝이 기정사실돼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갈지 부정적으로 갈지는 또
또 대응의 영역 안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할 텐데요. 자, 그래서 전문가님이 또 코스닥 차트를 또 기술적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우리는 중소형주의 이슈에 따른 종목별 장세에 또 집중을 해보면서 중소형주를 좀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적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또 시장의 흐름에 맞는 종목별 옥석 가리기도 너무나 중요하겠고 적재 적소에 맞는 그 포인트를 가져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그 이슈에 따른 특징도 가져가셔야 될 텐데요. 자, 들어오시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에 함께 전문가님과 전략을 세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수익을 담아가실 수 있다. 한 번 더 수익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상한가 터치했던 종목들 누누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까지도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와 코퍼스 코리아 새로운 종목들인데 19.95%, 지금 20% 육박하는 종목이고 코퍼스 코리아도 19% 넘겼는데요. 이 종목들 모두 다 단기로 담아주신 종목들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전문가님, 맞죠? 네, 맞습니다. 장중에 또 어떻게 이런 탄력을 챙겨주셨는지 비법을 또 세세하게 리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난주에 저희 방송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OTT 관련 종목들, 웹툰 관련 종목들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필살기 섹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때 방송만 보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 종목 받아가실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필살기 섹터를 말씀드리고 종목을 말씀드리지만 또 그 외에 더 그 섹터 안에서 좋은 종목이 있으면 공략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코퍼스 코리아, 키다리 스튜디오처럼 20%에 가까운 수익을 가지고 가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방송만 보시고 노란 톡방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 안 들어오시면 후회하십니다. 오늘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레몬레인과 또 비슷한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으로 또 굉장히 또 핫한 드라마 관련주로 해서 저희가 3,700원 이하에 잡아드렸습니다. 사실 차트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차트상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잡기 힘들고 까다로울 수 있는 자리였지만 저희는 매 눈으로 이 정도 타점에 이 정도 거래량이면 충분하다 판단을 했고 결국에는 3,300원 이상에서의 매도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거의 12%, 20% 가까운 수익률을 뽐내주셨고요. 지금 그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수익의 주인공이 되셨고 저희와 함께 기쁨을 많이 누리셨는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이러한 기쁨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또 저희가 다뤘던 종목인데 역시나 지금 카카오 엔터 쪽으로 해서 웹툰 관련주들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키다리 스튜디오를 매수를 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정말 단시간에 저희 19% 가까운 수익률을 챙겨드렸고 그때 방송에서 보셨던 분들 표면적으로는 방송에서 저희가 좋은 섹터나 종목들을 언급을 드리긴 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매수 타점과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시기들은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때 당시 들어오셨던 분들은 키다리 스튜디오로 많은 수익과 수익금들 챙겨가신 부분들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키다리 스튜디오랑 코퍼스 코리아 외에도 XTX, 삼진 L&D, 인디F, 코세스 등 정말 최근에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들을 여러분들 혼자 하셨으면은 그냥 놓치고 지나가셨거나 아니면 어떤 타점에 따라서 손실을 볼 수도 있었던 종목인데 저희가 좋은 가격대와 좋은 진입 날짜를 딱 드렸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을 어디에도 처지지 않게 좋은 수익률로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이러한 수익이 가능하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노란 톡방에 오셔서 다음 종목의 수익은 꼭 같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리뷰도 챙겨주셨는데 이 두 가지 종목, 키다리 스튜디오와 코퍼스 코리아 지금 20% 육박하는 종목 모두가
지난주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들입니다. 필살기 섹터로 영상 콘텐츠를 잡아주셨을 때 대표 관련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필살기 종목뿐만 아니라 대표 관련주로도 전략 분명히 세워드릴 거다. 매매 타점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에 잡아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꼭 함께 전략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신 분들은 한 주 만에 20% 넘는 수익을 담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있을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함께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오늘장 핵심 이슈 또 짚어보면서 더 세세하게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주목하신 이슈도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네, 오늘 이슈도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한동훈 관련주, 한동훈 차출론 관련주 속출하고 있다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모두 다 아실 거예요. 네, 정치 테마 관련해서 한동훈 관련주가 굉장히 핫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지만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속출을 하면서 이 테마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 공략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을 좀 제가 다뤄드리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전당대회가 2월 말에서 3월 초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동훈 장관을 이 당대표에 좀 언급을 했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 차기 당권주자들을 거론하면서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지금 윤심의 이 한동훈 장관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언급이 또 나왔습니다. 거기다 지금 12월 2일에는 최근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결과에서 여권 내에서 한 장관이 1위를 차지했다는 이런 결과가 또 나오기를 하면서 이 한동훈 관련주에 굉장히 강한 힘이 붙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정치 테마주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치 테마주로서 성공하고 싶은 이런 열망은 있지만 굉장히 다루기 까다로운 그런 테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정치 테마주 중에 지금 최근에 핫한 이 한동훈 관련주들이 속출하고 있고 또 거기에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좀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새로운 종목들도 생겨날 거고 또 그리고 순환이 일어날 건데 그때 좀 다뤄보면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는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지더니 정말 정배열의 형태로 정말 쉬지 않고 흐름을 가지고 갔는데요. 지속해서 받쳐주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거의 눌림 없이 쉼 없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오파스넷이라는 종목 아직도 강한 흐름이 나오긴 하지만 중간에 눌림이 나올 거고 그리고 순환매를 통해서 또 다른 종목들의 탄력이 나올 텐데 이러한 종목들 저는 상당히 까다로운 정치 테마주긴 하지만 달아볼 만한 그런 좀 매력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정치 테마주로 한번 성공해보고 싶다. 한동훈 관련주 한번 담아보고 싶었다 하셨던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관련주 좋은 타점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슈 먼저 잡아주셨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언급되면서 관련주가 움직인 소식인데 그중에서 오파스넷을 특징주로 잡아주셨죠. 일단 이렇게 정치 테마주는 까다롭게 움직이지만 그만큼 큰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또 정치 테마주로 큰 수익을 기대해 보고 있는데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슈에 따라서 또 수급 흐름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노려볼지 그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또 세세하게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꼭 함께 그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검색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또 이렇게 탄력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소식 챙겨주셔서 두 번째도 기대되네요. 두 번째도 풀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바로 페이코의 서명키 유출 소식으로 보안주들의 움직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간편 결제 앱인 페이코가 서명키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NHN에서는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없다라고 밝혔고 또 8월에 서명키 유출을 인지를 하고 변경 작업을 그동안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고 이번 주 내로 업데이트를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는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 보안적인 문제는 사실 지금 같은 우리 세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인터넷으로 이어지는 이런 세상에서 유출 그리고 뭐 해킹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부각을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일부 보안주들 움직이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제 생각에는 사실 요즘 트렌드, 요즘 여러 가지 움직임 이런 거 봤을 때 보안주들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터져야지 사실 종목이 탄력을 받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슈가 발생을 해야지 그 종목이 힘을 받고 올라가는 건데 오늘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한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저항을 단번에 굉장히 세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후발주였던 K사인 같은 경우에도 좋은 탄력을 가져가면서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좀 연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종목, 매력적인 종목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진입해서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같이 보안주들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좋은 종목들, 좋은 타점에 잡아드릴게요. 네, 두 번째 이슈는 페이코의 서명키 유출 사고 소식 잡아주셨는데 그러면서 또 일부 보안주가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해 주셨습니다. 일단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사이버원도 말씀해 주셨고 후발주로는 K사인까지 움직였다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보안주는 계속해서 봐야 될 그런 테마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계속 잡아가기엔 좀 어려운 그런 진입 타점을 잡기엔 좀 어려운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력적인 구간을 갖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천차만별이다라는 팁을 주셨으니까 또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들어갈 수 있는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그 진입 타점 또 내려놓을 수 있는 타점까지도 완벽하게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필살기 담아드릴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필살기로 소개해드린 종목들을 또 장중에 눈여겨보시다가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 시그널, 또 매도 시그널까지 또 잡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내주셨던 수익들이 아까도 리뷰를 해드렸던 키다리 스튜디오, 코퍼스 코리아 20% 육박하는 수익들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 그리고 섹터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필살기 섹터부터 한번 담아 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필살기 섹터는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관심이 있으실 거고 사실 네옴시티 쪽에 굉장히 이슈가 붙었던 시장이 지금 좀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슈적인 측면들이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좀 수급이 많이 붙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왜 리오프닝을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흐름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의 리오프닝, 시진핑 방역 완화 시사를 했다. 위드 코로나 진입하냐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동안 중국은 계속해서 굉장히 강경한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외쳤습니다.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도 이러한 부분이 아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정책을 펼치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중국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시진핑은 외빈과 회담에서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정책에 대한 우리가 완화를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시사를 했는데 지금 외신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은 오히려 명확한 흐름이 됐습니다. 사실 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과연 중국이 정말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보도들을 통해서 지금 제로 코로나에서 중국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회담을 통해서 좀 시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좀 뒷받침한다.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PCR 검사에 대한 의무가 폐지가 되었다라는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익숙하지 않은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PCR 검사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중국은 굉장히 까다롭게 하루에 한 번에서 3번까지도 PCR 검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동안 계속 좀 유지를 해왔는데요. 지금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PCR 검사 음성 결과 제시를 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폐지가 되었고요. 교통운수국도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시내 교통수단 이용 승객의 PCR 검사 확인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밝히면서 좀 더 이유와 명분을 좀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7일이죠. 네, 7일 내일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완화 방안이 발표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한 조금 더 강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내일 어느 정도의 완화 흐름이 나올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은 전염병 등급을 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갑에서 을로 하향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도 생각해 보면 왜 높은 단계, 전염병 심각, 매우 심각 뭐 이런 단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도 지금 이러한 비슷한 수순을 밟는 걸로 예상이 되고 갑에서 을로 지금 하향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저인망식으로 감염자를 가려내는 상시적 전수 PCR 검사에서도 빠르게 벗어나고 지금 이러한 흐름이 사실 다른 것보다도 위드 코로나가 될 수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시진핑 정부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위드 코로나 진입은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여러분들 매수하셔야겠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게 어떻게 출발을 했나 얘기를 하면 30일에 백지 시위 위드 코로나를 촉발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봉쇄 조치 때문에 중국에서 화재가 났을 때 지금 많은 사망자들이 또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게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잘못되었다라는 게 시위가 시작이 되었고 시위가 점점 번져나가면서 지금 시진핑의 그 기간 동안에 처음으로 이러한 시위가 촉발이 되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시작점에 불을 지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작된 지금 위드 코로나의 움직임이 아마 내년 3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 이후에 늦어도 내년 2분기에는 중국의 재개방이 시작되면서 진정한 개방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될 수 있다. 물론 3월에 양회가 시작되고 그때 진정한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때까지의 기대감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러한 움직임, 양회에 또 맞춰서 중국의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말까지 80세 이상의 백신 접종률 9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나라도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흐름들, 백신 접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목의 일환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비슷한 흐름과 움직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 이제 진행이 될까라고 보면
우리 지금 첫 번째 단계가 여기 와 있죠. 지금이 PCR 규제 완화 이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지나서 지역에 대한 봉쇄 규제 완화를 하고 지금 점진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건데 점진적으로 입국에 대해서 이동 제한에 대한 완화 정책이 전망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미 우리나라 다른 해외 국가들이 걸어왔던 길을 중국이 좀 늦게 걸어오고 있고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서야 나타나고 있고 이게 눈앞에 거의 다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 잡아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리오프닝 이미 알고는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리오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나 리오프닝 섹터 잘 알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가 특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들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리오프닝 수혜 섹터 아시다시피 여행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행 섹터가 수혜가 사실 클 수밖에 없죠. 여행, 면세, 항공, 여행사, 호텔 다들 수혜가 가능한데 사실 중국 내 이동 규정이 지금도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고 완전히 풀린다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중국인들의 여행과 이런 소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섹터고요. 지금 내년 3분기부터는 중국에 개별 여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4분기부터는 단체 관광 또한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충분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일단 중국 쪽에서 지금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를 빗대어 봤을 때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움직임들 충분히 더 빨리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거기다 안정화되고 있는 이런 위안화에 대한 부분들도 면세점 쇼핑에 대한 불을 지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여행 섹터에서 별을 쳐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일본이 풀렸잖아요. 저희 일본이 풀리면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도 많고 나가는 관광객도 많으면서 지금 면세점 쇼핑이 굉장히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거기다가 호텔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행사 패키지 여행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고 항공기도 지금 특히 저가 비행기들에 대한 이런 항공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지금 연말 행사 많은 분들이 또 호텔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즐기려고 예약이 즐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호텔 관련주들은 중국, 일본, 뭐 아니면 해외 여행객들, 우리나라 내수 고객들까지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지금 당장 실적에 견인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내년부터는 좋은 실적 가져갈 수 있고 실적은 내년부터라고 하나 지금부터 기대감에 따른 주가 우상향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카지노 관련주인데 지금 카지노 관련주들은 조금 상승 탄력을 많이 가져간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카지노 종목들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그 종목 말고 아직 덜 오른 카지노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필살기 종목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사실 카지노 관련주들은 지금 중국의 VIP 고객들이 많이 풀리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고객들이 다시 찾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월별 드로백, 이 드로백이 현금을 칩으로 환산한 금액인데 이 드로백이 굉장히 커지고 있대요. 금액이. 이러한 부분들이 카지노 종목들의 섹터에 호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실 중국이 풀리면 VIP 고객들, 중국 부자는 정말 찐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VIP 고객들이 우리나라 카지노를 찾게 되면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카지노 종목 섹터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또 섹터죠. 네, 화장품 섹터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국내 화장품 종목들은 특히나 중국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중국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이런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내 화장품 주요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에서의 이익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좀 피해를 입는 그런 화장품 업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리오프닝이 시작이 될 경우에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고, 또 오늘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있었죠. 마스크에 대한 이런 해제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 마스크에 대한 해제 얘기가 나올 때 가장 큰 탄력을 받는 게 바로 화장품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그동안 화장을 하고 있지 않았다가 또 화장을 하면서 새롭게 또 마스크 뒤에 또 모습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수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도 마스크, 우리 실외 마스크 해제된다고 했을 때 화장품주들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전체적인 화장품들이 만약에 마스크가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화장품주들 중국의 리오프닝 탄력 플러스 또 우리나라 모멘텀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좋은 탄력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것을 좀 포커싱에 맞춰서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코로나에서 벗어나려는 이런 움직임, 겨울에 항상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벗어나는 움직임에 따라서 일본의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런 관련주들은 중국만 포커싱을 맞춰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최근에는 중국의 포커싱에 맞춰서 움직임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지금 리오프닝은 우리나라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여러 번 나왔던 테마예요. 그래서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 다루시기보다는 저희의 도움을 받으셔서 매매를 해야지 성공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 굉장히 좋으니까 필살기 섹터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일단 중국의 정책적 모멘텀이 일단 우리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큰 영향을 또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리오프닝주 잡아놔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필살기로 리오프닝주 말씀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도 여행, 카지노, 화장품 섹터 크게 꼽아주셨습니다. 자, 또 이 흐름에 맞는 전략은 또 노란톡방 안에서 알맞게 잡아주실 거니까 꼭 장중의 전략 탄탄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검색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 관련주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대표 관련주 어떤 게 있나요? 네, 대표 관련주 일단 케어젠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화장품 관련주, 의료기기랑 기능성 화장품, 바이오 원료 물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전 세계 130여 국에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있으면서 굉장히 강한 탄력을 가지고 갔는데요. 사실 이 종목 지금 따라잡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필살기 종목에 이런 케어젠 같은 종목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요. 필살기 종목으로 가기 위해서 빠르게 제가 또 추가적인 거는 노란 톡방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뒤로 또 넘기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파라다이스인데, 파라다이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업체입니다. 호텔도 하고요. 리조트, 스파까지 영위하는 그런 업체인데 지금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 3분기에도 수익성이 크게 향상이 되었고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탄력, 최근에 바닥을 찍고 단기적으로 큰 탄력 가져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GKL 같은 경우에도 같은 카지노 관련주인데 단기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관광객에 대한 이슈가 붙으면서 바닥권에서 강한 탄력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11월 카지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0%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신 건 필살기 종목일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 지금 파라다이스 GKL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아직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여러 가지 여행업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까지 진출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회사입니다. 네, 여행업도 하고 카지노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아마 2023년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카지노하고 호텔도 하고 여행업도 하고 전 사업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아마 실적이 쑥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양해 이후에 2분기부터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리오프닝 쪽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다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탄력이 나올 거고 홍콩 전세기가 지금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일본에서도 VIP 손님들 많이 온다라고 했는데 홍콩 전세기가 지금 7회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일본 2회만으로도 상당히 폭발적인 매출을 했다고 해요. 근데 홍콩에 7번의 전세기 영업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그 배가 되는 또 홍콩에는 굉장히 부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호텔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 사업 그리고 카지노 사업까지 양쪽에서 큰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잡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거래량 최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지금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여력 너무나도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필살기 종목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필살기 종목 꼭 확인하시고 같이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파라다이스 GKL 못 잡은 분들 위해서 잡아야 될 종목이라고 첫 번째 말씀해 주셨고 그럼 두 번째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두 번째 또 종목 바로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케어잼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화장품 중 한 종목 더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방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요. 지금 낙폭도 굉장히 과대한 종목이라서 한 번 탄력을 받으면 무섭게 올려붙이는 그런 특징이 있는 종목입니다. 생산부터 R&D, 마케팅, 유통까지 모든 거를 아우르고 있는 종합 화장품 기업이고요. 지금 국내에서 매장도 19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단독으로만 총 14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시장이 좀 더 활발해졌다고 했을 때 또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온다라고 했을 때 단독 매장이기 때문에 이 매장들에서 다양한 매출이 좀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오늘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높게 날아올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또 그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아니면 모레 그 이슈로 굉장히 강한 탄력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이 종목 상방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이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매수부터 매도까지 완벽하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필살기 종목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대표 관련주로 소개해 주셨던 종목 두 가지 중에 파라다이스와 GKL 못 잡은 분들 이 종목 노려보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케어젠을 못 잡은 분들이 노려보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두 번째 종목이 특히나 낙폭과대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더욱 탄력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또 어떤 타점에서 이 종목을 잡느냐에 따라 어떤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전문가님이 잡아주시는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필살기 종목은 내일 당장 아무 때나 담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님과 장중에 수급 흐름에 맞는 전략을 세워 가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챙겨가실 수 있는 수익이 아까도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지만 키다리 스튜디오나 코퍼스 코리아 같은 20% 육박하는 그런 수익을 또 일주일 만에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꼭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꼭 함께 장중에 실시간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